네, 뭐 면의 개수를 세보면 뭐 어렵지 않게 정사면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명칭 안에 이제 면이 4개 있다는 게 이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밑면이 그럼 정삼각형이 이제 삼각뿔이야. 그러니까 정삼각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삼각뿔 딱 그리신 다음에 요 방향을 한번 잘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요쪽 방향 이렇게 잘랐어. 요 방향으로. 쭉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돼? 전개도상에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금 A점이라 그러면 요 A점이 딱 펼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 A점 하나가 여기 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펼쳐지게 되면서 A점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된다. 이거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할 거면 움직이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움직이는 점. 얘를 움직이지 않는 점. 전개도상에서 잘라지게 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점을 먼저 전개도상에서 찾으시면 되는 건데 그때 3개의 면이 인접해 있는 요 C점하고 3개의 면이 인접해 있는 요 F점, 요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왜 그러면 이 한 꼭지점을 구성하는데 몇 개의 면이 모여야 되는가? 3개의 면이 모여야지만 한 꼭지점을 구성하는 게 정사면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3개의 면이 모인 요 점이 뭐가 되는가? 요 점, 요 점하고 요 점이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적당히 이렇게 벌리시면 돼. 여기를 C라 그러고 요쪽 갖다 F라고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적당히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적당히. 그럼 잘 봐봐요. C가 지금 이렇게 있고 F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A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지금 잘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A에서 F 방향으로 잘랐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럼 봐봐요. 얘가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펼치게 되면 전개도상에서 한 모서리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구조상. 그럼 얘가 지금 한 모서리, 얘가 지금 한 모서리가 된 거니까 A점하고 E점이 어떻게? 같은 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점하고 E점이. 그래서 A점 만들 때 여기를 E점도 같이 포함하시면 돼. 원래 같은 거야. 이게 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걸 잘라서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A점도 만들어주고 E점도 만들어진다. 이거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반대편 여기를 B라 그러면 얘도 지금 한 모서리, 얘도 지금 한 모서리가 된 거니까 요것도 얼마가 될까? 똑같은 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어떻게 됐을 거니까 어느 방향을 잘랐을까? B에서 C 방향으로 잘랐을 거기 때문에 C는 고정돼 있고 나머지는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 골랐죠? 자, 그럼 선분 AB와 지금 겹치는 거죠. 자, 선분 AB. 자, 선분 AB랑 겹치는 거는 선분 ED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분 ED. 자, 쓰실 때 D는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 A에 대응되는 게 E야. 그래서 E를 먼저 쓰는 거고, 그 다음 B에 대응되는 게 D가 되는 거야. D를 나중에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면이 지금 8개가 있으니까 정팔면체가 되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게 되고,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꼭지점이 이제 한 개의 꼭지점을 구성할 때 몇 개의 면이 모여야 되면 4개의 면이 모여서 한 꼭지점을 이렇게 구성한다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세팅하실 때 정팔면체는 이제 정사각뿔이 위아래로 2개가 포개진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꼭지점이 위에 하나 있고 끝에도 하나 있고 중가운데 이렇게 4개가 있어. 근데 찾을 때 움직이는 꼭지점을 양 끝에 여기하고 여기다 세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몸에 좋아. 왜 몸에 좋냐면, 자, 봐봐요. 이 J. 이 J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E점. 요 두 친구가 꼭지점이라고 보시고 하나를 갖다 J라고 놓고 하나를 갖다 E라고 놓으시는 게 편하신데, 이유는 뭐가 되냐 그러면 봐봐요. 전개소의 구성 자체가 A에서 J 방향으로 잘랐으니까 얘가 지금 펼쳐지게 될 거예요. 쫙,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얘가 지금 쫙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자른 방향, 요 도착 지점이에요. 요 도착 지점은 전개도를 펼쳐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점하고 움직이는 점을 구분하셔야 돼. 움직이는 점. 얘는 원래 같은 점이었는데, 같은 점이에요. 원래 붙어 있었던 거지. 같은 점이었는데 얘가 요 방향으로 지금 자르게 되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자르게 된 거니까 펼쳐지면서 요 점하고 요 점을 어떻게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 점하고 움직이지 않는 점 두 개를 다 구분하시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점을 위아래다 세팅하시는 게 매우 유리하다입니다. 왜냐면 정팔면체 자체가 꼭지점이 위아래 지금 하나씩 있는데 얘를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 놔야 나머지 점들 다 움직이는 점으로 놓는데, 얘네들이 옆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세팅하기 좋다 이거야. 이게 이제 푸는 요령인데, 그 움직이지 않는 점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러면 한 꼭지점을 구성하는데 4개의 면이 모여야 된다 그런 거니까, 전개도상에서 이게 한 꼭지점 구성하기 위해서 4개의 면이 모여있는 요 J점하고 4개의 면이 모여있는 요 E점 있죠. 요게 움직이지 않는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원래 봐봐요. 얘가 요 방향으로 잘라지면서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 거잖아.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 모서리가 지금 같은 모서리였다고. 즉,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서로 같은 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게 되면 B점이 나오죠.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A시점이 나오는데 이 A점이 어떻게인가? 이것도 원래는 같은 점이었는데 잘라지면서 펼쳐지면서 서로 갈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얘도 마찬가지. 자, 2점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4개가 지금 모여 있는 거니까. 그럼 얘도 한 모서리, 얘도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D점하고 F점하고 같은 점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 두 개죠. 그럼 반대편 하나, 두 개가 어떻게인가? 이 G하고 C가 어떻게인가? 같은 꼭지점이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다?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세팅하실 때 봐봐요. 이 J점 기준에서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A도 한 모서리, 그 다음에 B도 한 모서리, 그럼 C도 한 모서리, D도 한 모서리야. 그럼 J점 기준에서 그냥 쭉 뺑 돌려서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이렇게 세팅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쭉 반시계 방향 이렇게 쭉 돌리시면 돼. 그 다음에 A점하고 I점하고 원래 어떤 거로? 같은 점이었다고. 그 다음에 B점하고 어떻게인가? B점하고 H 두 칸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얘도 지금 두 칸 떨어졌죠? H하고 원래 같은 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점하고 어떻게? C점에 여기 두 칸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얘도 이렇게 두 칸 떨어지는 G점하고 어떻게? 같은 점이에요. C 자리에다 G도 그때 심으시면 돼요. D도 지금 어떻게? D도 보면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를 F라고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실 거고,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에 보면 A하고 어떻게 된가? A하고 I가 서로 겹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답이 얼마면? 점 I.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모서리 CD니까 선분 CD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선분 CD는 어디냐? 그럼 여기네. C하고 D, 여기죠. 자, 얘하고 지금 꼬인위치. 자, 꼬인위치란 건 만나서도 안 되는 거고, 평행해야 돼요. 평행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를 꼬인위치라고 하는 거니까, 만나는 모서리 얘네들 다 안 되는 거지, 이제. 요 친구 다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평행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선분 AB도 안 되죠. 그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된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돼.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모서리들이 되겠죠. 요 4개가 되겠죠. 그럼 쓰실 때는 요거는 JA 뭐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뭐 JB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B2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A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건데, 이건 겨냥도상에서 이야기인 거고, 요게 전개도상에서도 맞는 모서리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기 전에 전개도상에서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JA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JA라고 해도 괜찮고 JI라고요. 그러니까 A점은 I라고도 쓸 수 있는 거니까 JI라고 적어도 되냐, 그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둘 다 복수 정답이 인정되냐. 근데 요건 인정되죠. 전개도상에서 얘도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도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JB인데, JB는 뭐 문제가 없죠. JB.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요 B점이라는 건 H점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JH라고 적어도 이제 정답으로 인정되냐? 그런 얘기가 된 건데, 전개도상에서 H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두 칸 떨어졌으니까 이걸 모서리가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B는 또 H도 되는 거니까 H2라고 적어도 되냐? 이런 문제 또 봉착하게 돼요. 그럼 이제 B2. B는 어떻게 돼? B랑 E가 어떻게 된가? 이게 또 왕창 떨어졌지, 그지? 그러면 B랑 똑같은 거 보면 J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떨어지는 H랑 똑같다 그러잖아. 그럼 얘는 지금 한 모서리를 구성하죠. 한 칸밖에 안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을 하실 때는 B2라 그러면 안 돼. B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한 거니까 이게 모서리가 될 수 없다고. 전개도상에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 복수 정답이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A2야. A2라 그러면 A는 여기 있고 B는 어디인가? 저기 E는 어디인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서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전개도상이야. 전개도상에선 모서리가 아니지. 겨냥도상에선 모서리가 되지만. 그럼 A점은 I점이랑 똑같죠. 그럼 요거는 I로 이렇게 대체를 하셔갖고 I점에 온다 그러면 요 친구 어때? 한 모서리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I, E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A는 쓰시면 안 된다. 얘만 복수 정답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면이 6개니까 뭐 정육면체인 거 모르시진 않겠죠, 그죠? 면 6개가 된 거니까. 자,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기둥이니까 면 모양이 이제 뭐 사각형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뭐 초등학교 때 뭐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많이 다뤄봤으니까 뭐 이도형을 모르진 않겠죠. 자, 우선 어떻게면 정사각형이 3개야, 3개. 그러니까 한 꼭지점을 구성할 때 요렇게 3개의 면이 모여서 한 꼭지점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개의 면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점하고, 그 다음에 3개의 면이 모여지는 요 L점, 요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D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럼 자르고 나면 요 점하고 요 점이 펼쳐지게 되면서 D하고 F점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은 이제 움직이는 점이 되는 거고, 전개도상에서 움직이지 않으려 그러면 겨냥도하고 전개도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르는 방향이 요 도착지점이야. 도착지점. 도착지점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 개의 면이 인접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정육면체라는 게 세 개의 면이 모여서 한 꼭지점을 구성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양쪽 끝에 있죠. 그죠? 모양이 대칭이잖아. 대칭. 이 대칭의 모양에는 이 양쪽 끝에 여기 있죠. 양쪽 끝으로 이렇게 구성시키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돼. 그럼 봐봐요. 이 전개도상에서 보면 요 위에 있는 요 꼭지점도 있죠. 요 위에 있는 꼭지점이 얘하고 얘가 밑면이야. 요 두 개가 밑면이 되게끔 하면 돼. 여기하고 요게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친구가 바닥에 있는 요 양쪽 밑면으로 놓고 옆으로 펼쳤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옆으로 잘라서 펼친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꼭지점들은 전부 다 겨냥도상에서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꼭지점들은 다 어떻게 옆으로 펼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밑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러면 D에서 이 방향을 잘랐다는 얘기는 결국에 F에서 이 방향으로 잘랐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죠.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이 서로 같은 꼭지니까 맞붙어진 거잖아. 그럼 봐봐요. 움직이지 않는 꼭지점 기준에서 한 모서리만큼 양쪽으로 떨어졌으면 얘하고 얘는 원래 같은 점이었다는 얘기야. 원래 같은 점. 이것도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를 세서 모서리의 개수를 세가지고 같은 점이었는 걸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 위에 있는 꼭지점들이 전부 다 어때? 겨냥도상에서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꼭지점들이 전부 다 겨냥도상에서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 점 위에 N점이 있게 된 거니까 이 위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요 N이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럼 위아래로 봐도 괜찮다고. 위아래로 봐도. 그럼 L점 밑에 뭐가 있어요? 이 G점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G점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개수를 세서 봐도 괜찮고 위아래 개념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L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한 모서리, 얘가 지금 한 모서리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두 개만큼 떨어져 있죠. 얘도 하나, 두 개만큼 떨어진 거니까 사실은 뭐 N점하고 이 J점 있죠. 요 J점이 같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 옆에다 이렇게 J를 갖다 이렇게 포개시면 돼. 왜냐면 요 가운데 옆면을 구성하는 데는 위아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밑면을 구성하는 뭐 K나 J나 뭐 C나 D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세보셔야 돼. 모서리 개수를. 위아래 개념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죠? 그럼 이 G점도 한번 찾아봐봐. 여기도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두 칸 떨어지죠. 그럼 얘도 두 칸 떨어져 있는 C하고 G가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C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게 지금 L 입장에서 보면 요게 한 모서리잖아, 얘가. 그럼 여기가 지금 한 모서리가 된 거니까 한 모서리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N 옆에 있으면서 한 모서리만큼, L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M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M. 자, 여기가 M이 된다 그러면 M 옆에 지금 뭐가 있다고 보시면 M 밑에 여기 F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나 F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이 된 거야. D가 어떻게? 여기가 지금 D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로 M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여기 한 모서리, 여기 한 모서리 이렇게 된 거니까 M 옆에 뭐라고 놓으시면 돼? M 옆에 요 K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 점하고 요 점이 같은 점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L 입장에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왼쪽은 세 칸 떨어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지는 I점이 어떻게? 같은 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A도 되는 거고 여기가 I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봐봐요. 얘 입장에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지죠. B점이.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지니까 H 이렇게 된다. 확인 한번 해볼게. A 밑에 보면 요 B가 있죠.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점이었다며. 그러면 I점 밑에 뭐가 있어요? A점이 있는 걸 봐서 한 칸, 두 칸, 세 칸, B점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H. 그래서 B랑 H는 같은 점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B가 되신 거고 얘는 H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찾았죠, 뭐.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면 1번은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는 건 초등학교 때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 중학교 와서도 한 번 더 공부하셨을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거 당연히 이제 정육면체에선 세 쌍이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면 A, B, E, N이야. A, B, N. A, 그 다음에 요 B, 그 다음에 요 E, 요 N 이렇게죠. 옆에 왼쪽에 있는 여기 요 면이 되겠어요. 자, 요 면하고 어떻게 하면 평행한 면은 여기 M, 그 다음에 F, G, L 이렇게 됐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요 두 개는 지금 평행하니까 3번도 지금 맞게 된 거고, F, G하고 그러니까 선분의 F, G죠. 요거하고 지금 겹쳐진 게 KJ냐, 요런 얘기야.
그럼 F하고 대응된 게 뭐니? F하고 대응된 게 D죠, D. 그러면 F점은 뭐라고도 쓸 수 있는가? D점이라고 쓸 수 있는가? 그 다음 G. G점은 뭐가 돼? C라고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FG는 DC, 선분 DC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포개지는 건 요거야. 요걸로 이게 고쳐놓으시면 되는 거고, 4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N점하고 J점하고 좀 겹쳐지냐? 그럼 N점하고 J점이 겹쳐지는 건 뭐,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아래 개념으로 괜찮죠. 위아래 개념으로 봐도 괜찮아. 이 점 위에 보면 N점 있잖아. N점은 L점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 두 칸 떨어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두 칸 떨어지는 J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N하고 J는 같은 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움직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개수를 딱 세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한 칸, 두 칸, 왼쪽으로 두 칸이죠. 오른쪽으로 두 칸 떨어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같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이제 단면이 되겠어요. 그 모양이 이제 되면 이제 5개 중에 안 되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5번하고 여기 보면 4번이에요. 요런 애들이 제일 쉬운데 이게 꼭지점을 기준해서 잘랐을 때랑 그 다음에 변을 기준해서 잘랐을 때가 좀 달라지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변을 갖다가 이제 자를 때 이렇게 지금 자를 때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이렇게 잘랐어요. 요렇게 자르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삼각형이 자르죠. 만약에 중가운데 자르다 그러면 정삼각형도 만들어지게 돼요. 정삼각형도 만들 때.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는 게 이등변 삼각형도 된다는 거잖아. 요거를 맞추는 거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같게끔 자르는 거야. 여기가. 그럼 정육면체를 지금 자른 거니까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구조가 어떻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다 세 개 다 자르는 거야. 똑같이. 그럼 요 친구가 어떻게 된가? 이 변하고 이 변이 다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요거는 사실상 보면 어떻게 된 거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이 된 거니까 이 변의 길이는 다 같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자르고 싶으면 어떤가? 요거를 살짝 더 밑으로 자르면 돼. 요렇게 자르신다는 거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아지게 될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설명할 때 지금 요거하고 요게 좀 더 쉽다고 했잖아. 자르실 때 변의 기준을 만들게 되면 이 꼭지점을 구성하는 꼭지점 개수가 늘어나요. 그럼 자를 때 지금 어떻게 자르시면 되면 이런 식으로 자르면 돼. 모든 변을 다 거치게. 여기하고 여기를 다 거치게 자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변이잖아. 모서리인데 이게 지금 대각선을 잘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면을 얘가 지금 변이 갈라버려. 변이 갈라지니까 변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꼭지점 개수가 늘어나니까 변의 개수 같이 늘어나죠. 그럼 요렇게 자르는 거야. 대각선을. 그럼 봐봐요. 모서리를 이렇게 대각선을 자르는데 모서리를 지나쳐서 모서리를 지나쳐서 하면 이 지나칠 때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가? 요 친구들이 전부 다 꼭지점이 되죠. 단면에서 보면 평면 도형이 될 거니까 다 이제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꼭지점의 개수가 늘어나면 다각형에선 변의 개수도 같이 늘어나니까 육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오각형 만들 때는 요거 하나 줄이면 돼. 그럼 꼭지점 하나 없애게 되면 이제 여기를 이제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하고 모서리 여기하고 여기를 다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5개가 이렇게 선택되는 거지. 방금 전에는 변을 갖다 다 중간을 찍어버리니까 꼭지점의 개수가 늘어났잖아. 가운데 찍으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를 찍게 되면서 어떻게 해?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갖다 포개면서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모양 자체를 잘 보세요. 그냥. 그럼 얘네들을 다 연결하시는 거야. 요렇게. 그럼 처음에 꼭지점을 5개를 선택했으니까 다음 변이 어떻게 돼요? 5개만 만들어지면서 오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4번도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직사각형 어떻게 만드냐? 직사각형은 선택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현재 요 직각이잖아. 왜냐면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는 옆면하고 요 밑면이 어떻게 돼? 서로 직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서로 요 밑면하고 요게 지금 직각이에요. 여기가 직각.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지금 직각이죠. 그죠? 얘네들을 연결하면 돼요. 그럼 요렇게 되면 어떻게인가? 요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이죠. 얘도 마찬가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이죠. 대각선하고 대각선끼리는 길이가 같지만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모서리랑 높이에 해당되는 모서리가 길이가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다르지. 그러면서 직각으로 만나. 그래서 뭐가 된가? 직사각형이 되신가? 직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까지는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자르실 때 직각삼각형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평면을 잘랐을 때는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평면을 잘랐을 때. 이 점하고 이 점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이란 면 안에 직각삼각형도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자르면 얘만 여기만 딱 칼집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지금 다 잘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을 잘라진다는 거는 한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3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얘가 지금 한 평면에서 구성하는 거야, 한 평면. 그럼 자를 때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니까 사각형이 만들어질지 오각형이 만들어질지 그건 몰라. 어쨌든 어떻게 돼? 얘를 포함하지 않고는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답이야. 근데 우선은 이제 AFC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A에서 F를 딱 찍죠. 자, 그러고 나서 C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자른 게 A점하고 F점하고 C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른 거야. 요게 해당되는 같은 평면상에 위치해 있는 평면을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얘를 봐봐요. 자, 모든 면이 지금 다 정사각형이죠.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봤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선분 AC라고 하는 건 요거의 지금 대각선이죠.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내각 크기가 다 90도로 같은 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이 되겠죠.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이 된 거니까 요 삼각형이 다 뭐가 된다고 보시네? 요 삼각형 AFC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가? 정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몇 도가 되시는가? 60도가 되시는가? 자, 정사면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선분 AB하고 선분 DB하고 선분 BC 얘가 지금 서로 다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중점 찍은 거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지금 같죠. 그럼 얘하고 얘가 같죠. 그럼 모든 모서리가 지금 다 같지. 그럼 얘를 연결하는 거야. 전부 다. 슉슉슉 다 연결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얘하고 얘를 연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의 중간을 딱 그은 거야. 정삼각형. 직관적으로 보세요. 직관적으로. 중점 딱 찍었지. 중점 딱 찍은 거잖아. 그럼 요걸 이렇게 연결한 거라고. 요거가 대신아? 여기까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지금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여기를 삼각형 A, B, C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F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라고 요거. 이 정삼각형의 요 가운데 있는 거야. 요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만 더 볼까? 요 밑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요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C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F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얼마로 보시면 되겠어요? G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정삼각형의 중간을 딱 찍은 거야. 중간 찍어서 이렇게 된 거야. 정삼각형의 중점하고 중점 찍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또 어떻게? 지들끼리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같죠? 얘하고 지금 얘가 같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인가? 얘도 정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점을 이은 것 자체가 다 똑같게 된 거니까 정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답이 1번 정삼각형이 되시는 거죠.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다면체에서의 전개도는 조금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개도가 출제되는 거는 이제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뭐 제일 쉬우니까 그 부분은 좀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시는데 정육면체하고 정팔면체의 전개도가 나올 때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요령 설명드렸으니까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서 반복 학습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 걸 좀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정 12면체하고 정 20면체는 전개도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출제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의 전개도는 출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출제하기 사실 애매해. 전개도 그리는 모양에 따라서 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시기 때문에 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뭐 국화꽃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국화꽃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정 12면체.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뭐 20개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정 20면체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특징을 좀 이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어요.